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오늘까지도 시끄럽습니다. 대체로 장동혁 대표가 빈손으로 귀국했다, 한 일이 없다, 이거 하려고 열흘 동안이나 미국을 가면서 선거에 한창 바쁜 한국을 비웠느냐, 자, 이런 비판들이 좌파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계를 비롯해서 지금 친한계뿐이 아니고 일부 당권파 주변에서까지도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가 없다, 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기대했던,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면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죠. 그리고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라도 뭐 면담을 하는 일정이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어떤 그 뚜렷한 인물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김 미국 하원의원이고 아텝 그 소위위원장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 정도를 이제 만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루비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만나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선거 분위기도 만약에 트럼프를 면담을 했으면 선거 분위기도 확 바뀔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계속 트럼프 만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정권이 워낙 지금 노선이, 외교 노선이 반미 쪽에 사실상 기울어 있죠. 그리고 친중, 그리고 친북한,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파는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일부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의 안보관, 그리고 대북 그 유화 정책, 좀 저자세 외교,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중국과 밀접해지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면 상당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이 불발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빈손으로 귀국을 했다, 이 표현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장동혁 대표의 행보,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귀국했는데 어제와 오늘의 이 행보를 보면은 뭔가 그 미국을 다녀온 뭐 성과라고 할까, 효과, 미국을 다녀온 효과가 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빈손 방미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강력히 반박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 라인을 구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가령 지금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격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노선이 친중, 친북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때 미국과 한 라인을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 그 집권층이죠, 그쪽과 한 라인을 가지고 아무리 뭐 이 백악관 국장급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국장급이라도 일단 그런 한 라인을 가지고 더 위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라인은 개통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 한미 관계가 훼손될 때에 메시지를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구축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 쪽 여러 주요 인사들이 최근 이재명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자, 이런 현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한 것이죠.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이란에서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뭐 사실상 편성을 한 거죠.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그 이스라엘군, 과거에 이스라엘군의 이 군사 작전을 왜곡을 해서 마치 아이를 뭐 고문해서 뭐 살해한 것처럼, 이런 가짜 뉴스를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무 생각이 없었진 않겠죠. 그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했다는 게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본인이 어떤 정치적 그 노림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는,
전 세계 유대인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미국과 우방국인 그 이스라엘을, 특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뭘까 궁금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현지에서 확인을 한 거죠. 이 진위가 뭔지, 정말 이재명이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설명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영김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과도 만났다. 이것은 정청래가 왜곡을 했죠.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 정도는 만나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정청래가 가짜뉴스 왜곡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바로 잡으면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 가서 만나서 말이라도 한번 나누고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명함 교환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한국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한미 관계가 훼손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거기 뭐하러 갔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마도 이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는 이재명의 안보관 국방력을 오히려 국군 통수권자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그런 아마 초석을 이제 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일이 오늘 하나 지금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은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친북 한중 동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에서 장동혁 대표는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대화를 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과 한중동맹, 한미동맹이냐 한중동맹이냐 이재명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가상 상황으로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리는 친북 한중동맹이다 이라고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과 함께 파포, FAFO, 그때 트럼프가 그 한국에 왔을 때 오산 미군 기지에서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그때 파포라는 그 포스터 같은 것을 백악관에서 올렸죠.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F로 시작하는 비속어하고 around and find out, 그래서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다친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영어권 속어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같이 게시를 했습니다. 파포 사진. 자,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할 당시 SNS에 올린 거고, 그 배경이 바로 오산 미군 기지였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오산 미군 기지를 통해서 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독재자들을 겨냥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란 전쟁도 뭐 거의 마찬가지 그 비슷한 취지고, 특히 이것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경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김정은과 밀접해지는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김정은 쪽에서 그 어떻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듣고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무장 해제 조치를 하는, 자, 그런 그 전방 지피 병력도 뒤로 빼내고 최근에 그런 계획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풍자하는, 지적하는, 뭐 풍자라기보다 그 내용을 우회적으로 직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계기가 있죠. 친북 한중 동맹이다. 이재명은
친북 그리고 친중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글을 올려서 이재명의 허술한 안보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을 다녀와서. 특히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죠. 바로 이재명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기밀 누설, 발언 논란을 이재명이 일축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이게 반미고 친중, 친북 성향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런 정동영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정동영이 지난 6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구성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죠. 기밀 누설을 했죠. 그러니까는 미국 쪽이 그때 상당히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하루 50 내지 100쪽 대북 정보를 끊어버렸다. 그때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권 고위 소식통이 한겨레에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가 하루에 50 내지 100장씩 쌓이는데 현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은 일주일 정도 됐다. 바로 정동영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두둔을 했습니다. 이 X 또 거기 지금 또 지금 외국 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트위터질을 하고 있습니다. X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진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 정 장관의 북한 내 구성지역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은 명백한 팩트다. 자, 그런데 그런 연구 논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통일부 장관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으로 확인을 해준 그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고 확인을 해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재명은 미국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그 정보 누설에 대해서 오히려 정동영을 두둔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이재명은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새벽에 귀국하고 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슈 중에 하나로 이재명 정권의 허술한 안보관 그리고 친북, 친중 성향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미국 미국 방문에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구축을 하고 왔다. 서로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한 라인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이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